안녕하세요. 고백하고 결혼설.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노웨딩으로 결정했고 그런 거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프로포즈 썰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프로포즈에 대한 생각. 저는 형원이를 만나기 전부터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프로포즈는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든지 다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프로포즈는 결혼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게 의미잖아. 결혼을 다 결정해놓고 프로포즈하는 게 너무 싫었어. 옛날부터. 진짜 그 의미를 담아서 하고 싶었다. 이제 우리의 프로포즈. 우리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뭐 그냥 막연하게 항상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면서 연애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많이 하면서 연애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많이 싸우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로 싸우던 때가 있었는데, 급발진으로 나 너랑 결혼하거나 헤어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협박은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진지하게. 협박이지. 아니, 협박 나는 아니야. 그냥 자유롭게 결정해. 그냥 나는 지금 이래, 뭔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헤어져도 괜찮고 결혼을 해도 괜찮아, 이 둘 중에 하나였어. 그냥 나는. 너가 좀 그때 감정이 엄청 격양된 상태니까 진짜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당장 결혼 준비를 하든 아니면 헤어지든. 그러고 나서 이제 형원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아, 얘가 나름 진지하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막 나름 생각 정리를 한 다음에 준비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을 이제 너한테 많이 했지. 지금 결혼하면은 우리 원룸에서 살아야 되고 아기도 완전 나중에 낳아야 되고, 너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거를 내가 계속 너한테 왜냐면 저는 워낙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애니까 뭐 살림 이런 것도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풍요로움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원이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막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그런 건 다 괜찮아, 바퀴벌레만 안 나오면 돼,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오고 가다가 이제 형원이가 마음을 잡은 거예요. 너가 그렇게 괜찮으면 나도 아기가 없으면은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고 돈을 아끼면서 사는 게 정윤이도 괜찮다 싶으면 저는 사실 결혼해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꼭 준비돼서 할 필요는 없고 계속 함께 하고 싶고, 어차피 나중에 결혼할 텐데. 절약 같은 것도 나름 잘 해오고 있었고 서로 맞춰가면서 연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만나다 보니까 데이트 비용을 이제 정해놨었어요. 밥도 막 한 끼에 1인당 8,000원 안 넘는 음식으로 꼭 먹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혼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은 잘 맞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둘 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마음을 먹고 진짜 최저를 생각해서 아껴서 살 생각을 그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메모장에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우리가 다 적고, 그 시간별 계획, 날 잡을 계획을 다 짜고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모든 설계를 하던 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현실에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만 결혼을 좀 잠정적으로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 형원이도 저 때문에 갑자기 급발진을 하게 됐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스탑하는 게 좋겠다. 그냥 행복하게 앞만 바라보면서 연애를 하는 게 낫겠다, 우리는. 결혼 모드에 돌입해서 그때가 딱 진짜 실감이 났었을 때란 말이지. 그렇게 진짜 가까워지니까 정윤이가 좀 뭔가 당황을 한 건지, 이제 제대로 돌입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갑자기 덜컥 무서워지는 거예요. 인생에 없던 경험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걱정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무서움이 점점 쌓이고 있었어요. 뭔가 지금 우리의 인생 시점에서 과연 이 결혼이 정말 도움이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들면서 결론은 형원이도 너의 말이 맞다, 결혼을 미루는 게 낫겠다. 너의 말이 맞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난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알겠다. 뭐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지가 않고 내 입장에서는 헤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화가 많이 났지. 근데 막 이제 약간 좀 삐진 상태라 그래야 되나? 아니 그럼 형원이가 그래, 뭐 약간 화를 낸 게 아니라 막 뭐 하면은 아 근데 결혼도 안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약간 제가 야 수정 우리 같은 거. 뭐 막 이거 뭐 할래? 그러면은 됐어 결혼도 안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형원이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상태로 결혼을 하면은 뭔가 내 자신을 내가 떠미는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중단을 외쳤던 거고. 서로 친구를 만나는 날이 있었어요. 저는 제 친구들 만나고 정윤이도 그 친구 만나고 근데 그 같은 지역에서 만나서 정윤이는 그 친구랑 만나고 먼저 헤어져서 저랑 제 친구들 있는 자리로 온 건데 제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친구들한테 이런데 이런 것 때문에 정윤이가 이제 힘들어한다 이런 걸 얘기하니까 친구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너가 왔을 때 이제 너한테 얘기를 이제 했던 거지. 얘는 함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어떤 걱정을 하든 이거는 형원이한테 맡기면 된다. 다 같이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저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거의 3대1로 너한테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정윤이는 또 이 반발심이 세가지고 그때 이제 결혼을 안 할 이유를 혼자서 더 이렇게 굳건하게 막 그때 2차, 3차까지 거의 가서 차가 끊겼었잖아.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 내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서 얘네가 오케이 하면은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다. 내가 너무 쓸데없이 걱정이 많은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끝에 가니까 다들 그래 너 생각 들어보니까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지쳐서 그래 애들도. 그래서 이제 그러고 결혼 얘기는 그 뒤로 안 나왔어 우리가. 맞아. 그렇게 해서 나도 이제 얘가 이 정도로 확고한 거면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뭐 얘가 싫다는 거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나도 마음 접고 그러면 뭐 원래 생각하던 것처럼 나중에 준비되면 결혼하면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형원이가 뭐 결혼할 것도 아닌데 이런 장난을 그 후로 이제 쳤던 거거든요. 저는 형원이가 계속 그런 장난을 치니까 혼자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형원이랑 하게 될 거면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문제인데 자, 지금 우리가 결혼 미루자 했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우리는 계속 김영원 최종윤이니까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결혼을 해야겠다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나 이 영상 내보내면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나를. 근데 이상한 건 맞았어 솔직히. 근데 그런 어떤 충동적인 결정들이나 행동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거지. 한 2달 뒤인가 1달 반 뒤에가 형원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전 되게 미리 생일 선물을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냥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형원이 생일 선물로. 형원이는 그냥 단념을 그때는 했고 결혼에 대한 그 뒤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거의 안 꺼냈어요. 맞지? 장난으로 말고 제가 결혼 준비를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로포즈 준비를 하면서도 일절 그 결혼 얘기를 아예 안 꺼냈고 그러다가 저희가 형원이 생일 맞춰서 2박 3일 캠핑을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나 캠핑에서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해서 근데 형원이는 뭐 명품 선물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선물보다 감동을 좋아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감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캠핑에서 스케치북으로 짠 해줘야겠다 해서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러브 액츄얼리처럼 한 줄 알아? 아니 그냥 그 스케치북 하나하나 그거를 다 이제 페이지마다 다르게 꾸미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달 반 동안 준비를 계속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캠핑 날이 된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캐리어 안에다가 스케치북을 넣어놨는데 형원이가 진짜 너무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중을 못하고 캠핑에 캐리어 숨기고 이러다가 이제 형원이 생일 되는 날 12시에 형원아 캐리어에서 나 뭐 좀 꺼내줘. 맨 밑에 있으니까 그거 잘 봐 이러고 좀 유치한 프로포즈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을 생각도 안 했어요.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건데 그 스케치북 사진도 나는 안 찍었어. 그냥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형원이가 딱 꺼내러 간 거예요. 근데 저는 형원이가 웃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때 이제 딱 스케치북 보고 뭐야 이게? 나는 이제 프로포즈인 줄은 알 수가 없고 맞아.
그냥 생일 선물이구나, 생일 편지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 이런 것도 언제 했어. 근데 정윤이가 편지도 항상 써주고 선물도 주고 이런 편이라 고맙다 하고 이제 하나하나 읽는데 이게 내용이 프로포즈인 거야.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프로포즈는 상대방이랑 얘기가 되지 않았을 때 진정한 프로포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지. 나는 아예 생각이 없는데 프로포즈가 되니까 그걸 읽으면서 진짜 내가 거의 폭풍 오열을 했잖아. 진짜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진짜 벙쪄가지고 막 달래주지도 못하고 에? 이게 이럴 정도라고? 진짜 진짜 이랬어요. 엄청 막 생각을 바꿔서 결혼 결심을 했다가 너가 또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게 또 접어놨었는데 이제 너가 그렇게 하니까 되게 엄청 큰 감동으로 와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뭔가 그래도 정윤이가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이런 거를 많이 눌러놓고 생각을 바꿔준 거니까 고맙기도 하고, 스케치북도 엄청 정성스럽게 꾸며가지고 막 볼 것도 많고 폭풍 오열을 했었지. 주룩주룩 좀만 눈물을 흘리면은 아 뭐야 눈물 흘려 막 이렇게 하겠는데 이거 진짜 너무 꺼이꺼이 우니까 약간 반성도 하게 되고 내가 무슨 잘못을 많이 했나 이렇게 되고, 그 생각이 변화하게 된 과정과 이런 걸 다 적어놨거든요. 너라는 사람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평생을 할 수 있게 다짐을 했다, 이런 것들 다 적어서 잘 생일 캠핑 마무리를 이제 하고 돌아왔어요. 결혼하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제일 처음 알아본 게 함께 살 집이 중요하니까 집을 어떻게 하지 하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고 LH, SH, IH, GH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4개였는데, LH는 전국, GH는 경기도, SH는 서울, IH는 인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는 우리가 둘 다 프리랜서였으니까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을 때라 당연히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내가 이제 엄청 했지. 지원해서 합격이 됐는데 취소를 해도 불이익이 아예 없어가지고 당첨되기도 엄청 힘들다고 해서 맞아. 우리 집 근처, 너희 집 근처, 그리고 서울 우리가 뭐 좋아했던 데 근처들 이런 거 나오는 거를 다 이제 항상 공고 제가 다 보면서 지원하고, 그런 게 이제 결혼 준비의 시작이었고, 지원하면서 우리 둘이 또 카페 같은 데 가서 내가 항상 집 구조 같은 거 볼 수 있어서 그런 거 보여주고, 이런 데 어떠냐 이런 데 어떠냐. 맞아. 유튜브로 막 맞아. 제가 배치도만 보면은 잘 모르니까 나와 있는 거 보여주면서 했는데 진짜 예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5개도 예비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예비가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막 차로 가서 이런 아파트구나, 이런 동네구나 멀리서 이렇게 보고, 근데 그때 이제 아까랑 연결을 해서 결혼을 취소하는 그 시기랑 딱 그 시기였던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너도 그때 당첨이 되니까 진짜 이제 가까워지고 막상 앞으로 다가오니까 그때 이제 서로 나눈 대화들이 더 많았던 거야. 사실 형언니가 저한테 겁을 엄청 많이 줬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한 1년 반 살아봤는데 그때 왜 그런 걱정까지 했지? 진짜 이럴 정도로 형언니가 주입식으로 엄청 약간 진짜 바닥에 있는 현실들을 너무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드라마 이런 데서 나올 법한 현실들을 너무 주입식으로 들려줘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왜 그랬는지.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살 생각이었던 거야. 당연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비가 된 지역이 좀 애매했어요. 형언니 본가에서도 좀 거리가 너무 멀고 제 본가에서도 거리가 되게 멀었는데 그런 거에서 오는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저는 거의 본가에서 살았고 갑자기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이 멀리에서 어떻게 형언니랑 둘이 잘 이겨내서 살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도 이렇게 오게 되면서 그 지역이 주는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한 이틀 뒤인가? 갑자기 또 어디가 당첨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지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 그것도 기억나. 우리가 여기 보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좀 막 넓어 이랬나? 막 지원했던 곳 중에 제일 넓고 내가 막 여기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곳이 있는데 제가 사는 본가에서도 되게 가까웠고 거기가 덜컥 돼버린 거예요. 딱 프로포즈 하고 하루가 이틀 지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너무 기뻐하고 맞아.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았지. 그래서 이제 당첨이 돼서 그 정해진 날짜가 있다 보니까
보니까 혼인신고도 언제 해야 되고 이런 정해진 이제 날들이 조금 완전 바싹 다가오게 된 거예요. 2달 정도였어. 이제 제가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하니까 정윤이가 부모님한테도 다 얘기를 해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도 몇 번 뵙기도 우리 집에 뵀었고 같이 놀러 뭐 여행 여행도 가고. 가고 했었어가지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 했는데 정윤이가 형원이가 워낙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오고 여행도 가고 이런 남자친구가 제 인생에 처음이었어요. 형원이가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형원이를 너무 좋게 봐주셨고 막 엄마가 옛날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냥 빨리 나가서 살아라고 결혼해서 근데 엄마는 동거 이런 거 안 되고 자취도 싫어하고 결혼해서 빨리 나가라. 그래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또 엄마한테 엄마 나 형원이랑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만 말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즘 LH 같은 거 서로 지원해보고 있어 진짜 이 정도만 딱 말씀드리고 아빠는 아예 아무것도 이제 덜컥 다가오고 형원이가 너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대충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예 말을 안 했다. 그래서 형원이가 당황해서 빨리 말씀드려라. 근데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아서 계속 미뤄지고 당첨돼서 들어갈 날은 다가오고 저희끼리 막 가구도 보러 다니고 막 이러다가 이제 진짜 말해야지 안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말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둘이서 차를 타고 오는 날이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이제 내려서 집 들어가면 되는데 안 내리고 아빠 나 결혼할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결혼할 것 같아 이런 말인 줄 알았나 봐요. 집 같은 것도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근데 아빠가 그런 거는 혼자 하면 안 되고 처음이니까 어른이랑 같이 알아봐야 되니까 뭐 천천히 뭐 둘이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결혼할 때 뭐 제대로 말해라 이렇게 했나? 막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LH라는 거를 지원을 했다. 근데 아빠가 그때는 LH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LH가 뭐냐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고 아빠 갑자기 너 남자친구 이름이 뭐지? 이러는 거예요. 김형원이다 이랬는데 아빠가 몇 번 만나보긴 했지만 아빠는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너가 덜컥 결혼한다고 통보를 해버리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겠다 나는 결혼하기로 했다 막 엄마는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미 당첨도 됐다. 이미 당첨됐다 혼인신고 이때 하기로 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을 거다 아마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정윤이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아니 당연히 딸을 둔 아빠의 입장으로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리고 나는 워낙 아들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자라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통보식으로 말을 해도 크게 뭐 상관이 없지만 딸은 또 다르고 진짜 뭐 한 2개월 남겨놓고 말한 거니까 와 큰일 났다. 근데 한 일주일 뒤인가 그 주말에 이제 아버님 생일 파티 겸해서 다 같이 밥 먹는 게 예정이 돼 있어. 미리 예정돼 있었어. 이제 그래서 그날 무조건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이렇게 덜덜덜 약간 떨고 있었고 막 너한테도 내가 계속 뭐라 그랬어. 아니 그거 왜 말을 너가 했다 그러지 않았냐 왜 이제서야 말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고 막 딱 그 날이 돼서 막 하하호호 원래 밥 먹고 똑같다가 이제 중간에 동생이 현빈이가 나 이제 들어갈게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공기가 달라져. 이제 말을 꺼내죠 제가.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정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때 이제 아버님이 얘기 들었는데 계획이 뭐 어떻게 할 생각이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뭔가 엄청 좀 뭐 말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막 횡설수설하면서 제가 좀 그리고 떨리면 호흡이 잘 안 되거든요. 말하다가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막 말 떨리고 막. 근데 정윤이 뭐 옆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그냥 가만히 있고 막 횡설수설 막 지금까지 계획이랑 막 왜 정윤이랑 결혼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좀 아버님이 안심하신 게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어려가지고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재정적인 것도 다 이미 생각을 해놔서 아버님이 그래도 그나마 안심을 하시지 않았을까. 일단 알겠다 생각을 더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었어 그때. 결혼식 썰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집 안에서 엄마가 오케이 하면 만사 오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뭐 당연히 뭐든지 다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긍정적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아빠가 막 축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가온다고? 여기서 충격을 조금 받았던 거예요. 아빠
아빠가 그때 나는 너네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엄마 말을 먼저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엄마 이미 알걸? 그때 아빠의 충격받은 모습을 잊을 수가 아니 없거든요. 그래 그 아버님은 얼마나 그게 서운하셨 그 맞아. 어머님한테만 말하고 맞아. 그리고 엄마도 아빠한테 결혼에 대한 언지를 아예 안 했나 봐요. 뭔가 정확한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형원이 만나고 아빠랑 엄마는 제가 막 무거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나 형원이 좋으니까 형원이랑 결혼할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형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가족한테는 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얘기를 잘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당연히 너가 알아서 잘 얘기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이제 신혼부부 유형으로 지원을 항상 했었던 건데 저희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신혼부부로 지원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진짜 실제로 입주하기 전까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되더라고요. 크게 3가지 임대주택이 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공임대, 두 번째는 전세임대, 세 번째는 매입임대. 공공임대는 이제 LH나 뭐 GH나 건설사들이 직접 지은 집들을 이제 임대해 주는 거. 거기에 지원하는 게 이제 공공임대고 전세임대는 우리가 직접 전셋집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직접 그 지역에 있는 전셋집들을 찾아다녀서 그 집주인이랑 만나서 또 집주인이 LH랑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LH가 그 전세금을 다 내주고 엄청 낮은 이자만 우리는 내면 되는 거야. 이제 세 번째 매입임대. 우리가 들어간 게 이제 매입임대인데 매입임대는 이제 지금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이 오피스텔이나 뭐 다른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LH나 뭐 GH나 이런 데서 거기를 사가지고 LH가 거기 집주인이 돼서 우리한테 임대를 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피스텔에 이제 살게 되는 건데 근데 매입 임대가 집 컨디션은 좋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돈이 그만큼 좀 많이 나가. 관리비 이런 게. 공공 임대는 애초에 그 가격이 되게 싸고 전세 임대는 쉽게 말해서 LH한테 대출을 받아서 LH한테 이자만 조금씩 내면 되는 건데 근데 매입 임대는 매입 임대에 들어가는 보증금도 이제 우리가 따로 대출 받아야 돼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내고 월 임대료도 조금씩 더 내야 돼서 이제 나가는 돈이 많지. 그때 제일 많이 내가 본 유튜버가 아영인의 행복주택이라는 그 유튜버님이 계셔. 그런 그 LH 임대주택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그분은 임대주택 원룸에서 결혼을 해서 사시다가 아기를 낳으시고 둘째가 또 생겨서인가 임대주택 투룸으로 가시고 또 지금은 임대주택 아마 3룸에 사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 거를 되게 많이 보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거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해야겠다. 그러고 그래서 나서 이제 같이 가전 가구 이런 거 정하러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확정이 돼서 혼인신고도 입주 전까지 이제 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대출도 막 엄청 알아보고 저희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이라는 거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LH랑 연계해서 잘 안 해주는 은행들이 많대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도 농협은행 갔다가 지금 우리은행에서 받아줘서 하는 건데 엄청 많이 그런 것도 돌아다녔어요. 진짜 많이 찾아봤어. 근데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할 때가 7, 8월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거의 한여름이었거든요. 진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버스 각자 내려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막 진짜 힘들었지 그때. 진짜 힘들었어. 덥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엄청 나는 훨씬 더 당연히 나도. 원룸에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투룸인 지금 집에서 투룸이고 살게 됐고 저희 입주 청소를 저희가 스스로 했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것도 다 다음에 이어서 썰 풀고 임대주택 같은 거 지원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지원해도 아까 말했듯이 지원하고 합격하고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살게 되면은 연장하면은 아마 주택마다 좀 다르긴 할 건데 10년까지 살 수 있고 크게 이렇게 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아 그리고 LH 임대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는 타자 보수 같은 게 진짜 그냥 편해서 뭐 어디가 뭐 이상하고 이러면은 그냥 연락하면은 오셔서 한 1, 2주 안에 오셔가지고 뭐 다 고쳐주고 이러니까 집주인이랑 씨름하고 이럴 필요가 맞아, 없어서 맞아. 그런 게 되게 전세사기 이런 것도 맞아.
그런 거에 되게 이제 안심이 되지. 그리고 LH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또 임대주택으로 3개월만 있으면 또 지원할 수 있나? 아니면 바로 되나? 그러니까 계속 지원하고 당첨돼도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우리는 뭐 그러고 있진 않지만 그 옮겨 다니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 끝. 너도 끝 이렇게 해야지. 하나, 둘, 셋. 끝.